영상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 간단한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발편집이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두 가지인데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과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영화는 시리즈이며 정확히 말하면 데칼로그란 드라마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조금만 상세히 설명하자면 1996년 사망한 거장 카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가 처음 명성을 얻은 TV 드라마로 각각 10계명에 맞추어서 10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5번째, 6번째 계명을 다룬 에피소드를 극장판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이 혀 깨물기 딱 좋은 감독 썰 하나만 풀자면 그의 마지막 작품인 세 가지색 레드는 1994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으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력한 황금종려상 후보였지만 무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황금종려상은 다름 아닌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 가져갔습니다. 이 덕에 당시 엄청난 비판을 들었으며 미하엘 하네케는 펄프 픽션을 비롯해서 이러한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꼽주기 위해 허니 게임이란 영화를 만들었죠. 타란티노의 수상 당시 한 관객이 이 결과는 부당하다고 외치자 그는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이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2년 후 사망하고 세 가지색 레드는 그의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로 들어가자면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은 말 그대로 살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첫 시작부터 애묘인들 가슴을 후벼파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각각 살인사건 피해자와 범인, 변호사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살인사건의 범인인 야체크. 그의 표정은 마치 유령과도 같습니다. 그나마 감정을 보인 것은 화장실에서 남 괴롭힐 때뿐이죠. 저 표정하곤. 마치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 같은 그. 이 소설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메르소는 단지 햇빛이 눈부셔서란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야체크 역시 별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카미와 같은 부조리극이지만 아주 많은 과정이 생략된 재판 이후 영화는 부조리극에서 윤리극으로 변모합니다. 앞서 나온 변호사는 의뢰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데서 괴로움을 느끼며 이 괴로움은 커리어 때문이 아닌 양심의 가책 때문이죠. 리가라이의 코믹카드가 보면 굉장히 비웃을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리가라이보다 더욱더 수준 높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감독은 그가 이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트라우마를 보여주며 그런 동시에 그의 사형 집행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집행 이후 변호사는 그를 생각하며 눈물 흘린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마치 야체크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황량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이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살인, 사형 장면 또한 그러한데 이 과정들을 리얼하고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의도적인 불편함과 죽어간 자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죠. 혹자는 어떻게 이런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며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사형시킨 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새벽부터 시민들이 시위를 그러나 이 영화는 단지 사형제 폐지만이 주제가 아닙니다. Mówi o tym m.in. artykuł 50 kodeksu karnego. Nie podoba mi się pana ironiczny ton. Prewencja. 물론 그런 주장도 있지만 Surowości kary. To nie tylko dla mnie. 이 영화는 사형을 비롯한 모든 살인 행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Przestępstwa. 야체크의 사형을 준비한 장면에서 교도관들은 영혼 없이 굉장히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만큼 야체크가 택시 운전사를 죽인 장면 역시 이에 못지않게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뭐? 이런 말 해봐야 이런 분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겠지만요. 못된 휴업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집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하시겠지만 이 영화는 간음과는 1도 상관없습니다. 영화의 남주인공 톰 핵은 연상녀 취향으로서 맞은편 아파트의 연상녀 마가다를 훔쳐보며 가끔씩은 전화도 거는 청춘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 보기 위해 우유 배달부로 투잡을 뛰기도 하며 A widzę. 위조 서류를 보내서 우체국에 오도록 하죠. Ale ja mam wyzwanie.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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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개쪽을 당한 마그다. 톰액은 A widzę. 양심에 찔렸는지 뒷감당은 생각 안 하고 Po co?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맙니다. Co pan jej wkłada? Nie rozumiem. Chciałem panią, oglądam panią przez okno. 상식에 따른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마땅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조롱하는 마그다. Przesunęłam ci łóżko. Widzisz? 결국 톰액은 그녀의 애인에게 참교육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복만대 감독이나 찍을 영화지만 만일 그랬다면 그는 거장으로 남을 수 없었겠죠. 이러한 마그다의 도발을 그린라이트로 해석하고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신청한 톰액. 마그다가 승낙하자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데이트를 한 다음 마그다의 집에 들어가고 드디어 모두가 기대할 만한 장면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야스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마그다는 갑자기 톰에게 팩폭을 던집니다. To wszystko. Cała miłość.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0살도 안 된 아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까요? Może iść do łazienki, wytrzyj się, tam jest ręcznik. 그는 집으로 돌아간 즉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만일 여기까지였다면 이 영화는 조금 더 대중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페미들은 이 영화가 스토커에 대한 여성 승리라며 엄청난 찬양을 했겠죠. 그러나 이 영화의 백미는 이후 전개입니다. 그가 자살 시도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게 되자 뭔지 모를 감정에 휩싸인 마그다. Paweł, u was wzrokiem. 그러나 이후 톰액은 연락도 안 되고 직장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마치 밀당처럼 그제서야 톰에게 신경 쓰이는 마가다. 이런 밀당이 필승 전략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마가다는 언제부터인가 톰에게 집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가고 자신을 훔쳐본 장소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보다가 고독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슬퍼진 그녀. 그녀는 톰에게 울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는 환상을 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든 드라마와는 결말이 180도 다른데 원래 드라마에서는 톰에게 우체국에 복귀하며 마가다가 우체국에 들어와서 아는 체를 하자 먼저 손절을 한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극장용 영화로 재편집하며 조금 더 밝은 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카시시 도프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 두 편을 간략히 다루었습니다. 보면서 어떠셨나요? 이 영화들은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로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영화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던가 혹은 여성 혐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혹은 사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각자 도생만이 삶의 지침이 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